우리 유주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하나로 잘 나가는 영상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참여하신 분 이찬휘님, 문왕곤님, 이태경님, 윤희정님, 허두영님, 지음 들녘 출판사에서 엮었습니다. 이찬휘님은 SBS 비지의 닥터 큐 내 몸을 말하다 건강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찬휘 대표이자 생방송 전문업체 라이방 공동대표입니다. 문왕고님은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이자 라이방의 공동대표입니다. 이태경님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미디어 예술대학 교수입니다. 윤희정님은 SBS 비즈 건강 프로그램 닥터 큐 내 몸을 말하다 MC이자 YA 미디어 대표입니다. 아나운서를 지냈습니다. 허두영님은 주 테크업, 매드업의 대표이사, 그리고 과학과 의학 분야의 멀티미디어와 멀티 컨텐츠로 만들어진 멋진 신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굉장하죠?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혁신적인 장치인 스마트폰으로 나를 혁신하는 방법을 이제 모색해 볼 텐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영상입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수단으로 키네마스터라는 영상 편집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 트레이닝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어떤 각도로 샷을 잡아야 되는지, 피사체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우리는 미디어 영상학과를 나온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말한다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 이거는 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은 크리스탈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실 겁니다. 우리 우주님들이시니까요. 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나를 혁신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유튜버로 당당히 1인 미디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책 안에 다 있으니까요. 자, 스토리텔링을 알아야만 합니다. 문법을 모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스토리는 큰 방향을 잡아 정보인지, 감동인지, 정보라면 뉴스, 토론, 탐사, 다큐 같은 형식으로, 감동이라면 드라마, 쇼, 다큐 같은 형식으로 짜면 됩니다. 정보는 스토리 논리성과 정보의 신뢰가 중요하지만 뭉클한 감동 스토리라면 그 영상을 보고 싶고 당시의 시적절함으로 그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때 보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게 좋습니다. 왕따 어린이나 홀로 된 노인처럼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주제를 슬쩍 걸치기만 해도 훌륭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에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작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고 리뷰를 하고 그리고 업로드를 할 때 키네마스터를 사용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배우지 않아도 이것저것 눌러보니까 금방 배우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를 바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1년치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키네마스터는 3만 얼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새는 키네마스터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껌값입니다. 당당하게 돈을 내고 깔끔한 영상을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저도 지금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 제가 시간을 들인 것보다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책도 물론 어려운 걸 저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이 굉장히 녹록치가 않네요.
값싸고 뛰어난 스마트폰 덕에 누구나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렇지만 찍고 제멋대로 편집한 영상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눈과 귀를 괴롭힐 때 올바른 영상 문법과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이 책으로 말이죠. 좋은 문장이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같은 구성 요소의 순서를 바꾸며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영상도 매 한 가지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의 움직임을 고민하면서 샷의 크기, 구도, 촬영 각도, 조명 같은 요소를 짜는 것이다. 멋진 영상이란 구성 요소를 서로 짜맞춰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나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꾸며낸 것이다. 영상도 문법을 모르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없다. 스토리텔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OW1H로 이루어진 6화 원칙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화 원칙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사진은 한 장으로 6화 원칙의 요소를 한꺼번에 보여주는데 움직이는 영상은 시간의 흐름을 담기 때문에 사진처럼 꼼꼼하게 관찰할 시간이 없는 게 흠입니다. 바로바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해석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TV는 바보 상자입니다. 영상 스토리텔링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문법이 일치하는 것부터 살펴보면 풀샷은 언제 어디서를 드러냅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알려주는데 풀샷에서 누가 무엇을은 두루뭉술하게 나타나고 어떻게와 왜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은 미디엄 샷으로 찍습니다.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와 왜가 일으키는 호기심은 클로즈업으로 담습니다.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샷은 그 전체 모습이 모두 나오도록 찍은 장면이지만 언제 어디서가 잘 드러나도록 고민하면서 찍어야 합니다. 미디엄 샷과 클로즈업도 매 한 가지. 미디엄 샷은 누가 무엇을 잘 보여줘야 하고 클로즈업은 어떻게와 왜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에서 필요한 6화 원칙을 가장 잘 또는 가장 교묘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풀샷과 클로즈업을 가장 멋지게 설명한 찰리 채플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스토리는 대개 풀샷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 동화로 치면 옛날 옛적에 어느 옛날에 어느 마을에로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를 끝낼 때도 주로 풀샷으로 맺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카메라 움직임으로 보면 줄거리를 시작할 때 주로 풀샷에서 줌이나 줌다운으로 풀어가듯 마칠 때는 줌아웃, 줌백, 줌업, 버드 아이뷰 샷처럼 시작과는 반대로 풀샷을 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 첫 문장이 제일 어렵고 다음으로 끝 문장이 어렵다 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상을 기획하고 고민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뭐냐 하면 저작권 문제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세계 각국의 컨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죠. 먼 나라, 딴 얘기가 아니라 이웃 나라처럼 가깝게 들립니다. 영상을 만들 때 글과 사진,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먼 나라, 딴 나라의 컨텐츠인데 조금 이용하는 것은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작권자가 나를 찾기 힘들 뿐더러 어차피 나도 그들의 동의를 굳이 구하기 어렵지 않은가요? 저작물도 무역의 대상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은 본국과 마찬가지로 창작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출처를 표시하려는데 인터넷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로 베끼고 베낀 탓에 서로 복제하고 가공한 탓에 어느 게 원본인지 누가 저작권자인지 알기 힘듭니다. 최소한 출처를 추정하는 방법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구글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창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른 뒤 찾고 싶은 이미지를 직접 올리거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출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너무 좋아요. 배경음악을 까는 방법, 그리고 영상에 들어가는 글꼴,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글꼴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조리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이스 트레이닝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36살에 미국으로 건너온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영어 발음이 어눌했다 합니다. 배우로 그가 맡은 배역이 코난, 코난도, 터미네이터처럼 대사가 거의 없는 과묵한 액션 주인공이었는데 I'll be back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발음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보이스 트레이너 아서 조셉을 만나고부터인데 아서 조셉은 세계적인 배우들, 헐리우드 스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그의 목소리 훈련은 내 목소리가 차원이 달라지게 만들었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에게 목소리 훈련법을 가르친 아서 조셉은 목소리 자각에서 자신의 목소리부터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버디빌딩을 하든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든 자신의 몸이나 목소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양이 우는 것처럼 떨린다. 목소리가 작고 가늘다. 말이 자꾸 빨라진다. 발음이 뭉개진다. 가식적인 말투로 들린다. 3분 넘게 말하면 숨이 찬다. 자, 바이올린이나 기타의 줄을 튕기면 처음에 나는 소리는 작아서 들리지 않습니다. 줄의 진동이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가 울림 구멍으로 들어가며 몸통을 울리게 합니다. 이 현상이 바로 공명입니다. 현악기가 내는 소리는 줄의 진동이 공명으로 커져 우리 귀에 멋지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원리는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들이마신 숨이 허파에서 나올 때 목에 있는 후두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 후두를 앞뒤로 가로지르는 성대를 울리면 소리가 생깁니다. 이 소리는 목구멍을 나오며 공명을 일으키며 입 밖으로 나옵니다.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올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나 위치를 바꾸면 소리값이 달라지고 성대의 울림으로 태어난 목소리는 공명 공간을 지나며 증폭되고 발음을 통해 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스 트레이닝이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답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숨은 연료입니다. 어디로 가려면 차에 연료를 넣어야 하죠. 효과적으로 말하려면 효율적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보이스 트레이너 아서 조셉은 숨을 휘발유에 비유하는데 자동차로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휘발유를 여기저기 주유소에 들러 조금씩 자주 넣는 것보다 틈틈이 꽉 채우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호흡은 크게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으로 나뉩니다. 가슴과 배를 나누는 기준은 가로막이고 흉식 호흡은 목과 가로막 사이의 흉곽을 이용하고 복식 호흡은 가로막부터 골반까지의 복강을 이용합니다. 숨을 담는 숨통으로 어디까지 활용하느냐가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의 차이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배꼽 위쪽을 눌러 안쪽으로 밀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밀어냅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으면 일어서서 해보세요.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에 힘을 빼고 이 동작을 몇 번 반복해 봅니다. 오롯이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들이쉰 숨을 모두 다 내쉰 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서서 해보고 잘 안되면 누워서도 해보세요. 누워서 하면 호흡을 느끼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입니다.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자신의 얼굴과 옷차림은 물론 배경까지 꼼꼼히 챙기며 동영상을 찍을 때는 무감한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사진 찍을 때 필요한 얼짱 각도는 알아도 동영상 찍을 때 부려야 할 요령은 하나도 모릅니다.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다른 사람을 예쁘게 찍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화면에서 준비를 퇴치하는 법, 당장 나부터 예쁘게 찍히는 요령부터 익혀보세요. 이 책에는 정말 제가 놀랄 만큼 많은 디테일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책 하나로 계속 보면서 많은 관찰과 요령을 익혀야겠습니다. 물론 제 목소리도 말이죠. 우리 우주님들 그리고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나날이 성장하도록 해요. 매우 감사하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